골핑머신 스터디를 먼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골핑머신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골핑머신은 호모켈리라는 사람이 쓴 그러니까 스윙을 분석한 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969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호모켈리가 뭐였던 사람이냐면, 보잉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비행기를 만들 때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역할을 했었대요. 호모켈리가 이제 공학도 출신이니까 골프를 이제 자기가 전공한 공학으로 조금 한번 풀어보자. 기하학과 물리학으로 골프 스윙을 분석한 책이 골핑머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데서는 외국 교수가들의 거의 필독서처럼 이 골핑머신을 교수가들이 많이 보고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한국에도 외국 교수가들 많이 오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골핑머신에서 인용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짐 맥클린 그 교수가 왔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이 책을 갖고 왔더래요. 부치아먼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딱 한 권의 골프 서적을 뭘 추천해주고 싶냐고 했을 때 골핑머신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골핑머신이라는 책이 페이지 수로는 200페이지가 이제 조금 넘는 책인데, 저도 지금 20년 넘게 이 책을 보고 있지만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골핑머신을 하면서 좀 좋았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을 주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오해했던 부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풀어줄 수 있는 책이 골핑머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골프 스윙의 바이블. 성경이 바이블이죠. 되게 성스러운 책으로 이렇게 조금 인식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건 아는 사람들만 알아요. 그리고 책 내용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봐도 어렵대요. 작년인가 저랑 같이 이 스터디를 하신 프로님이 외국 그 교수가들을 알아서 물어봤대요. 너 골핑머신 아냐? 근데 안 돼. 근데 자기는 3일 만에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어도 이게 쉬운 영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골핑머신을 우리가 같이 이제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골프, 그리고 누구를 가르칠 때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골핑머신을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골핑머신을 시작할 때 프리페이스, 그러니까 서문에 이제 호모켈리가 이 골핑머신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골핑머신은 골프 스트로크, 골핑머신에서는 골프 스윙을 스트로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핑머신은 퍼터부터 드라이버까지 한 가지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게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이제 스트로크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기하학과 물리학을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한 책이래요. 자, 기하학과 물리학이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자연 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기하학하면 어렵잖아요. 자, 기하학이 뭘까요? 프로님들이 생각하는 기하학. 자, 기하학이 뭐냐면 정의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원이나 선이나 뭐 곡선이나 점이나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영상 찍어놓고 내가 스윙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 선도 긋고 원도 긋고 해서 그걸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하학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자, 그리고 물리학은 뭐가 있을까요? 골프에 필요한 물리학. 맞아. 신자 운동도 물리학. 체중 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중력을 활용한 뭐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뭐 수직 낙하, 버티컬 드롭, 뭐 지면 발력. 이제 가장 중요한 골프 스윙의 파워를 만드는 원심력, 구심력.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골핑머신 막 물리학이 나온다고 해서 막 수학 공식 대입하고 막 그러는 건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정도?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겁먹지 마시고. 자, 그래서 기하학과 물리학은 자연 현상을 분석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위의 문장을 다시 풀어보면, 골핑머신은 골프 스트로크를 사실을 기반으로 설명한 책일 수도 있다는 거죠. 골프 스윙은 원의 기하학과 회전의 물리학으로 클럽과 몸의 움직임으로 설명을 할 수 있대요. 자, 우리가 스윙을 해요, 이렇게. 클럽 헤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원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원의 기하학의 이제 가장 기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클럽 헤드의 서클을 원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 몸은 어떻게 움직여야지 이 클럽 헤드가 자연스럽게 서클로 움직일까요? 회전 아닐까요? 회전? 척추를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내 손이나 팔에 클럽이 매달려 있으면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가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서클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럽겠죠? 골프를 하면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회전이라는 개념이 제일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회전을 우리가 정말로 몸을 돌려서 회전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다른 움직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몸이 회전을 하면서 클럽 헤드가 서클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럽게 발생을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알아볼 건데, 골핑머신에서는 골프를 이렇게 풀거든요. 지오메트리컬리 오리엔티드 라인 업 포스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하학을 지향하는 직선의 포스래요.
클럽 헤드의 서클을 만드는 우리 몸의 회전은 사실상은 정말로 회전이 아니고 플레이어가 느꼈을 때는 이게 직선의 움직임에 의해서 회전이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몸의 회전도 자연스러워지고 클럽의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 스틱이 어깨라고 가정을 하고, 자, 스파인이 척추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상체를 숙였다고 치고 오른쪽 어깨가 공에서 멀어지는 직선의 움직임으로 멀어지면 왼쪽은 얘가 빠진 것만큼 가까워지죠. 그러면 이게 제3자가 봤을 땐 이게 뭘로 보일까요? 회전으로 보이죠. 근데 플레이어가 느낄 때는 이걸 어떻게 느껴야 될까요? 직선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으로 느껴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프 스윙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를 움직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축을 지키라는 표현도 하고, 근데 이 축을 지키면서 우리가 회전을 잘 하려면 어깨 움직임을 잘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대부분 회전이라고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정말로 어깨를 회전을 시키려고 하니까 왼쪽 어깨를 돌리려고 하면 이 스파인 축을 지키지 못하고 약간 오른쪽으로 밀리는 현상이 나오겠죠. 오른쪽이 뒤로 빠지면 뒤로 빠지는 움직임에 의해서 왼쪽이 자연스럽게 오른쪽 움직임에 의해서 끌려오면 회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네. 핑머신에서 저도 이제 제일 헷갈렸던 부분인데, 이제 모션과 액션의 차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모션하고 액션, 원서 보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책 보면 모션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액션이라는 단어도 나오거든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뭘까요? 동작, 움직임. 별 차이가 없잖아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근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모션은 뭐냐면 원의 기하에 가깝대요. 클럽 헤드 서클의 움직임하고 가깝고, 액션은 회전의 물리학에 가깝대요. 자, 근데 아까 우리가 몸의 움직임 회전은 어떻게 만들었죠? 직선으로 움직였어요. 직선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움직임은 대부분 액션이에요. 근데 대부분 서클이나 회전으로 보이는 것들은 모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션은 뭐냐면 제3자가 보는 클럽의 움직임 또는 몸의 움직임으로서 대부분 회전이나 서클로 보인대요. 자, 그리고 액션은 몸의 움직임으로서 클럽을 서클로 움직이는 의도적인 직선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자, 라인 지키고, 라인 지키고, 라인 지키고, 라인 지키고, 라인 지키고, 라인 지키고. 자, 여기서 액션은 뭐고 모션은 뭐였을까요? 클럽 헤드는 어떻게 움직였나요? 서클로 움직였죠. 이건 모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클럽 헤드를 서클로 움직이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 라인을 지키려고 하는 직선의 의도의 액션이 클럽 헤드의 서클인 모션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준 거죠. 대부분 회전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살펴보면 왼손을 한번 봐볼게요. 왼손등이 저기 타겟 쪽을 보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쪽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클럽 샤프트 연장선이 바닥에 있는 저 플레인 라인 연장선을 계속 직선으로 가리킬 거예요. 어떻게 보시나요? 처음 위치보다 왼손의 위치가 그죠? 회전된 것처럼 보였죠. 근데 제가 회전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건 모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많이 믹스를 하는 포인트, 테이크어웨이 때 돌리려고 하죠. 근데 이건 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라인만 지키면 제3자가 봤을 때 회전으로 보이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처음에 모방을 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로리 맥킬로이나 타이거 우즈 스윙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얘가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왼손을 돌리죠. 그럼 라인 지키는 것도 안 되고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죠. 대부분 회전은 모션일 수도 있어요. 모션이라는 게 제3자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렇죠. 보여지는 현상들. 직선 운동을 했는데, 그렇죠. 이게 제 입장하고 프로님들이 보는 입장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깨 회전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오른 어깨를 뒤로 보내는. 그렇죠. 그럼 제 의도는 직선의 느낌이 강하겠죠. 근데 프로님들이 봤을 때는 이게 회전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오른 어깨가 뒤로 빠지는 것도 이제 뭐랑 싱크를 맞추시면 좋으시냐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클럽 샤프트 연장선이 이렇게 가리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오른쪽 척추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공에서 멀어져야 돼요. 얘가 가만히 있고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오른쪽이 계속 멀어져야지 얘가 가리키죠. 다시 가리키고 여기서부터 앞에 있는 라인을 가리키려면 이번엔 반대로 오른쪽은 공에서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져야지 앞쪽 라인을 이렇게 가리키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겠죠. 다운스윙 때 왼어깨의 리드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왼어깨를 이렇게 잡아 빼는 게 아니고 원심력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힙 슬라이드, 그러니까 전환 동작을 통해서 무릎이 펴지고 왼쪽 골반이 뒤로 빠지고 이 움직임에 의해서 왼쪽이 뒤로 비켜주는 거지, 여기서 내가 왼쪽을 잡아 빼려고 해도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확실히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액션과 모션. 골프를 아까 골핑 머신에서 정의를 한 게 지오메트리컬리 오리엔티드 라이너 포스라잖아요. 기약을 지향하는 직선의 포스라잖아요. 직선의 움직임이 모든 골프 스윙을 만든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저희가 공부하는 이 교재에서도 액션이 나오고 모션이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많이 오해했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풀릴 수도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그러니까 모션은 대부분 서클 이렇게 움직여요. 액션은 직선으로 움직여요. 의도치 않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들은 대부분 모션이에요. 임팩트를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임팩트 액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모션이죠. 그 얘기는 뭘까요? 자연스럽게 임팩트는 나온다는 거지 의도적으로 임팩트를 만드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캡처한 거죠. 캡처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골핑 머신은 4가지만 빼놓고 다 하래요. 다 해도 괜찮대요. 머리 위치를 지키고 임팩트 순간 조정하지 말고 임팩트 순간 멈추지 말고 그 다음에 머리가 스웨이 좌우로 움직이지 말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빼놓고는 다 해도 돼요. 그 4가지 중 2개가 뭐냐면 임팩트 순간 조정하고 멈추는 게 어떻게 보면 액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교습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임팩트 순간을 조정하려고 하는 순간 골프 스윙은 좋아질 수 없다는 얘기는 대부분 교습가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베너간의 5 레슨지를 읽어보셔도 베너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임팩트 순간을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워낙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클럽 헤드 위치가 처음보다는 조금 안쪽에 있죠. 이렇게 여기 조금 더 가르쳤어요. 그럼 조금 더 안쪽, 조금 더 가르쳤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나는 의도가 뭐냐면 직선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지만 클럽 헤드는 자동으로 기울어진 면에서 이렇게 서클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골프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봤을 때는 클럽 헤드를 정말로 원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뭔가 인위적인 회전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골프 스윙에 있어서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드레스를 하고 이 클럽 샤프트의 연장선이 바닥에 있는 이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클럽 샤프트가 다이렉트로 얘를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연장선이 쟤만 가리키게끔만 계속 뒤에까지 무한대로 이 선이 쭉 있다고 치고 계속 가리키면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따지는 테이크어웨이 이후에 이 타겟 라인하고 이 샤프트는 평행이 되겠죠. 자, 그때도 어디가 또 가리켜야 되냐면 이 그립의 끝이 앞에 있는 선을 무한대로 이렇게 추적을 한다고 치면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이 됐을 때 이렇게 기울어지게 클럽을 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압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시려면 첫 번째 이 플레인의 기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플레인이라는 게 면이잖아요. 근데 골프에서 필요한 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이지만 지면에 이렇게 수직도 아니고 수평도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진 경사면에 이 면이 필요하거든요. 이 면 안에서 바닥에 있는 이 선이 타겟 라인하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면 안에서 클럽 헤드는 이렇게 서클로 움직이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 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책을 조금 더 이제 잘 보시려면 용어 정리가 조금 필요해요. 요 바닥에 있는 요 선이 플레인 라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렇게 기울어진 이렇게 요거를 뭐냐면 플레인 앵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플레인 앵글의 영향에 따라서 나는 동일한 동작을 하지만 다르게 클럽이 움직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럽 샤프트는 결국은 처음에는 요 바닥에 있는 요 선을 이렇게 따라갔다가 얘를 다시 만나야 돼요. 이렇게 기울어진 경사면이 있죠. 그럼 요 안에서 클럽은 서클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면 클럽 샤프트도 이렇게 기울어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골프 스윙이라는 건 뭐냐면 어드레스를 하고 이 클럽 샤프트의 연장선이 바닥에 있는 이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클럽 샤프트가 다이렉트로 얘를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연장선이 쟤만 가리키게끔만 계속 뒤에까지 무한대로 이 선이 쭉 있다고 치고 계속 가리키면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따지는 테이크어웨이 이후에 이 타겟 라인하고 이 샤프트는 평행이 되겠죠. 자, 그때도 어디가 또 가리켜야 되냐면 이 그립의 끝이 앞에 있는 선을 무한대로 이렇게 추적을 한다고 치면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이 됐을 때 이렇게 기울어지게 클럽을 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처음에 어드레스 했던 요 경사면과 백스윙 탑에서 요 경사면이 어느 정도 맞으면 이거는 기울어진 면에서 잘 움직였다는 거를 우리가 또 이제 확인하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샤프트하고 헤드는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클럽 샤프트 연장선이 직선으로 계속 가르치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클럽 헤드 위치가 처음보다는 조금 안쪽에 있죠. 이렇게 여기 조금 더 가르쳤어요. 그럼 조금 더 안쪽, 조금 더 가르쳤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나는 의도가 뭐냐면 직선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지만 클럽 헤드는 자동으로 기울어진 면에서 이렇게 서클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골프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봤을 때는 클럽 헤드가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보이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클럽 헤드를 정말로 원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뭔가 인위적인 회전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골프 스윙에 있어서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자, 한번 봐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회전이라고 생각 안 하고 계속 샤프트 연장선이 가르치는데 내 몸이 얘를 가르치는데 방해만 안 할 정도? 근데 여기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럼 연장선이 가르치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척추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공에서 멀어져야 돼요. 그러면 왼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뭘까요? 오른쪽이 공에서 이렇게 라인을 지키는데 이렇게 멀어질 때 왼쪽이 가까워지면 제3자가 봤을 땐 이게 뭘로 보일 수도 있냐면 회전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의 움직임도 사실상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내가 얘를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사실상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있고 공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은 백스윙 과정 속에서는 공에서 멀어지는 직선의 움직임이 되는 거고 왼쪽은 공에 가까워지겠죠. 그럼 여기 다운스윙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도 요 클럽 샤프트의 연장선이 얘를 계속 가르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백스윙하고 반대로 오른쪽은 공에서 계속 가까워져야 되지만 왼쪽은 공에서 이 라인을 중심으로 멀어져야 돼요. 이게 결국은 다운스윙에서 필요한 회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골퍼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로 직선의 움직임에 의해서 회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정말로 회전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백스윙 때 정말로 회전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 현상이 뭐냐면 스웨이예요. 머리 위치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스윙을 했을 때 결국 이 체하점이 있겠죠. 이 체하점이 머리가 움직여서 제자리를 찾아오지 못하면 이 체하점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면 정확성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깨 회전은 우리가 양쪽 어깨가 이렇게 있겠죠.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가 이렇게 있으면 항상 왼쪽 어깨는 오른쪽 어깨가 움직이는 움직임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얘는 따라와 줘야지 머리 위치를 지키면서 우리가 회전이라는 동작을 직선의 움직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회전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을 이렇게 보내려고 해요. 그럼 의도치 않은 스웨이 현상도 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처음에는 플레인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하죠. 바닥에 있는 라인을. 자, 평행이 된 후부터는 이 그립의 끝이 저 앞에부터 이렇게 가리키면 얘는 뭐를 또 따라가냐면 이렇게 기울어진 플레인 앵글을 따라 또 이제 샤프트가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샤프트는 항상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과 플레인 앵글을 따라서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동작을 할 때 몸이 방해를 안 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골프 스윙에 필요한 몸의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제일 어렵게 생각해. EJ1, 2, 그 다음에 이 부분, EJ3. 이거를 제일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용어들이 어려우니까 이걸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프로님들도 대부분 여기서 포기를 했어요. 저도 근데 이걸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근데 원액 기약 그거 보고 오른쪽으로 할 것 같은 착시 요거 이해하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더라고요. 스윙 레프트 개념하고도 똑같죠. 여기서도 그 얘기 나오죠. 클럽 헤드 다운 스트라이크 아크는 플레인 내부에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플레인 라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안에서 로 포인트로 도달할 때까지 다운 앤 아웃으로 이동하고 다시 플레인 라인 내에서 업 앤 인으로 간대요. 다운 앤 아웃으로 갔다가 다시 업 앤 인으로 가면 손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 스윙 레프트를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손이 다시 업 앤 인으로 가려면 양손 자체가 업 앤 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에 푸시가 되고 왼쪽이 이렇게 풀이 되는 움직임에서 다시 업 앤 인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아크의 로 포인트에 도달하기 전 임팩트가 발생하는 경우 인사이드 아웃 임팩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1시로 던져라, 2시로 던져라가 이 얘기일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오해해서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정말로 1시로 가려고 노력을 또 하죠. 그래서 임팩트가 발생한 후에도 클럽 헤드는 계속 로 포인트까지는 아웃 앤 다운으로 가야 된대. 이게 인사이드 아웃 그거잖아요. 인사이드 아웃 임팩트지만 플레인 라인 타겟을 넘지 않아야 된대요. 임팩트는 서클의 어느 지점에서도 방향을 제어하고는 같은 결과를 내는데 열려 맞고 뭐 다쳐 맞을 수는 있지만 인에서 아웃으로 가는 거 라인만 지키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임팩트에서 클럽 샤프트는 플레인 라인에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맞는데 노포인트로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어렵게 생각해. EJ1, 2, 그 다음에 이 부분 EJ3 이거를 제일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자, 이게 비주얼 이퀴밸런츠라고 해서 이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시각적으로 동일하다는 거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떠나서 요 선이 뭐냐면 임팩트 플레인 라인이겠죠. 여기 점이 하나 있죠. 그다음에 요 밑에 점이 뭐냐면 로포인트 플레인 라인이에요. 그럼 클럽 헤드는 항상 여기에서 임팩트 플레인 라인에서 로포인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럼 선을 두 개를 글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직선을 이렇게 글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앵글 오브 어프로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곡선으로 선을 하나 더 이렇게 글 수도 있겠죠. 이건 아크 오브 어프로치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원의 기하학에서 직선이 아닌 유일한 항목은 뭐였죠? 클럽 헤드가 움직이는 건 곡선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곡선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클럽 헤드가 움직이는 곡선이지만 골핑머신에서 이제 원의 기하학에서 뭐냐면 이 곡선은 직선으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는 느낌을 받아도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는 곡선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곡선의 움직임을 아크 오브 어프로치, 이 직선의 움직임을 앵글 오브 어프로치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제어하는 게 더 편할까요? 이 곡선을 제어하는 게 더 편할까요? 아니면 직선? 이게 뭐냐면 프레셔 포인트 3번 이렇게 직선 유지하고 착살 던지기로 하면 난 직선으로 하지만 클럽 헤드는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곡선과 이 직선은 다를까요?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결국 내가 직선으로 뭔가 이렇게 제어하려고 하는데 클럽 헤드는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간다는 거를 호메켈리가 좀 더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용어들이 어려우니까 이걸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프로님들도 대부분 여기서 포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자, 근데 이 말이 어려워요. 진정한 기하학적 플레인 라인은 클럽 헤드의 움직임 딜리버리 라인이래요. 진정한 요 기하학적인 플레인 라인은 클럽 헤드가 움직이는 서클의 움직임이 결국은 스윙을 만드는 거잖아요. 딜리버리 패스는 손을 안내를 하고 딜리버리 라인은 클럽 헤드와 오른 팔뚝을 안내한대요. 근데 이것도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딜리버리 패스와 딜리버리 라인은 시각적으로 동일하대요. 손하고 오른 팔뚝하고 클럽 헤드는 같은 거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왜 같을까요? 플라잉 웨지 구조로 따지면 오른 팔뚝, 샤프트, 프레셔 포인트 3번, 클럽 헤드는 동일한 거잖아요. 프레셔 포인트 3번으로 내가 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는 곡선으로 움직였다. 내려올 때도 직선으로 움직이면 클럽 헤드는 곡선으로 움직여지겠죠. 클럽 헤드 곡선의 움직임? 아크 오브 어프로치. 근데 저는 이거를 말이 어려워서 그냥 어프로치 아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어프로치 아크는 어프로치 앵글, 요 직선, 앵글 오브 어프로치, 어프로치 앵글과 시각적으로 등가물로 동일하대요. 그래서 직선 어프로치 앵글은 임팩트 및 로 포인트를 통과하며 어프로치 아크와 동일하며 클럽 헤드 움직임을 대체할 수 있대요. 이게 핵심 내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의 움직임이 곡선을 제어한다는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 거예요. 이 그림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렵잖아요. 처음에 이게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은. 이게 헤드예요, 헤드 움직임. 번역본 보시면 이거를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이게 돌려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 관점에서 볼 수 있으니까 인에서 아웃으로 가는 것도 보이고. 자, 그래서 아크 오브 어프로치를 보시면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쉽게 푸는 건데, 아크 오브 어프로치는 임팩트를 통한 클럽 헤드의 잔상의 움직임의 곡선이래요. 그렇죠? 요 곡선, 요렇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임팩트 플레인에서 로 포인트 라인으로 이동할 때 볼과 만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어프로치 아크는 직선 어프로치 앵글과 시각적으로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림을 봐서는. 그래서 클럽 헤드는 어프로치 아크인 곡선으로 임팩트로 이동을 하지만 오른 팔뚝과 프레셔 포인트 3번으로 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직선의 움직임이 곡선을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프로치 아크라고 표현을 하고 요렇게 직선을 요렇게 하나 더 볼 수도 있겠죠. 이건 뭐냐면 앵글 오브 어프로치, 어프로치 앵글일 수도 있겠죠. 뒤에 요 부분. 요게 아크 오브 어프로치, 요게 앵글 오브 어프로치. 동일한 거잖아요. 앵글 오브 어프로치는 경사면이 기울어져 있어 이 딜리버리라는 오른쪽으로 향한대요. 이렇게. 착시도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클럽 헤드는 곡선으로 움직이지만 플리어는 프레셔 포인트 3번으로 플레인 라인을 추적하며 직선으로 보내는 느낌이 들어야 된대. 하지만 임팩트 전까지는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강해야 되겠죠. 릴리스 구간부터 왼쪽이 비켜주니까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상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경사면에서 클럽 헤드는 임팩트에서 로 포인트로 인사이드 아웃, 다운 플레인으로 통과하면서 곡선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직선이 곡선을 클럽 헤드 움직임을 제어한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작살 던지기 드리는 직선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지 내가 여기서 곡선으로 뭔가를 만드는 건 아니겠죠. 이 부분을 제일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다 포기를 했어요. 요 파트. 저도 근데 이걸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근데 원액 기약 그거 보고 오른쪽으로 할 것 같던 착시 요거 이해하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더라고요.